네, 안녕하세요. 지대코리아 남영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김미정 기자와 함께 챗GPT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즈넷 코리아 소프트웨어 팀 김미정 기자입니다. 챗GPT가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잖아요. 네, 최근에 유료 서비스가 공개가 됐거든요. 네. 무료랑 좀 다른 거 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챗 GPT 플러스 유료 구독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우선 세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료 버전 이제 못 쓰는 건가요? 좀 어떻게 되는 무료 건가요? 버전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요. 한 달에 $20만 내면 우선 그 인터넷 트래픽이 몰려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네. 우선적으로 이제 무조건 다 들어가서 원활히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챗 GPT가 무료 이용자보다 더 빠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챗 GPT의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을 때 그 기능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럼 크게 뭐 다르거나 한 건 아니고 뭐 기업용 사용자 이런 것들이랑은 좀 아닌 거네요? 챗 GPT 플러스 그 유료 구독 그 서비스가 하나 종류가 지금 하나로만 남아 있는데요. 네. 추후에는 기업용이나 이런 개발자용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구독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반응은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챗 GPT로 인해서 학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났었고, 그리고 일반 IT 기업 그리고 일반인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알아봤는데요. 네. 일단 학계에서는 이런 표절 관련해서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교육자 입장에서는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용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교육용 툴로 쓰기 더 좋을 네.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문구를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케팅이나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들 보면은 광고 문구 이런 네, 거? 건물 뭐 새 놓습니다라던가 네. 이런 문구를 작성하는 대부분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거 굉장히 많대요. 많이 걸리죠. 어. 그런데 챗 GPT로는 5초면은 단 그치, 5초면은 그치. 돼서 미국의 이제 뉴욕 타임스 기사를 보니까 자기는 $20가 아니라 $200여도 구독하겠다, 그 유료 서비스를 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단순한 문구로 홍보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것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챗GPT 그냥 사용해가지고 네.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이나 이런 리서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좀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아직은 좀 거기는 네. 부족한가 보네요. 왜냐하면 이전 통계 같은 경우는 최신 정보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주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챗 GPT 안에 있는 언어 그 데이터셋이 2021년까지 모아진 데이터셋으로 그쵸, 1년 정도 이루어져서 부족하죠. 2022년이나 2023년 그런 정보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최신 트렌드는 오히려 느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부족한 면이 있네요. 네, 학계에 종사하는 그런 사용자에게도 물어봤는데 과연 한국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GPT가 그 언어 모델 80% 이상이 영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국어로 좋은 문구를 만들 수 있을지 좀 궁금하다. 이거를 돈 주고 얼마나 한국에서는 많이 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쓰시는 분들 보니까 네. 영어로 한번 쓴 다음에 네, 그걸 좀 맞아요. 컨버전하는 네, 경우가 좀 맞아요. 그나마 좀 괜찮게 나온다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 보니까 이제 영어 과제나 이런 거를 할 때 문법 체크도 직접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번역도 직접 해주기 때문에 학생용 그런 도구로도 유용하다, 자기는 사용하겠다라고 그쵸. 하는 의사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요금제 같은 게 좀 속도가 좀 빨리 해준다고 하면은 네. 좀 괜찮긴 하겠네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오픈 AI 측에서는 앞으로 챗 GPT 이용 접속을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트래픽이 급증하면은 거의 이제 그 이용자 수가 그 한계치에 달하니까 그쵸. $20 내지 않으면 답을 늦게 받거나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지금도 약간 좀 느리다 이런 점에서 약간 감이 있잖아요. 어쩔 때는 그냥 바로 5초 만에 답이 나올 때도 있는데요. 근데 어쩔 때는 거의 1분 정도 기다렸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아예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챗 GPT가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굉장히 바로바로 들어갔었는데 요즘엔 접속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사용자가 1,000만 명이 넘었죠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다가 워낙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심각한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나중에는 좀 기업용 같은 건 아예 별도로 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런 걸 좀 원하는 기업도 좀 내려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업들 측면에서도 이제 그냥 $20를 일관적으로 이제 적용하지 않고 이제 기업용, 그 다음에 개인용 뭐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오픈 AI가 향후에는 이런 서비스를 분류해서 제공하겠다고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생각보다 MS가 되게 논하겠네요. 이게 전부 다 클라우드잖아요. 이게. 그쵸. 그럴 수 있겠죠. 네, 구글이 이제 좀 분발을 해야 하는 그런. 제가 최근에 접했던 AI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네. GPT-3 API를 가지고 문자 생성 AI 툴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GPT 모델은 범용 언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지만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잖아요. 버티컬은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GPT API를 활용한 이런 스타트업까지 다 뭔가 같이 발전이 돼서 좀 독과점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 분야나 이런 그쵸. 것들은 이런 문학적인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특정 분야에 특화된 그런 데이터셋만 이제 모아가지고 맞아요.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그런 문자 생성 AI가 나올 수 있다. 그게 되게 라고 중요한 할수 게 있죠. 그래야지 이제 좀 속도도 훨씬 처리 속도도 네. 빨라질 거고 네, 맞습니다. 용어에서도 혼선도 없을 거라 정확도도 훨씬 높아질 거라서 아마 그게 되게 중요할 거긴 해요. 그래서 유통이나 제조나 뭐 금융 쪽도 아마 그럴 거고. 대규모 언어 모델이잖아요. 이거를 네네. 한 번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수천억이 발생하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특화된 그런 데이터셋만 모여진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업그레이드 할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이런 탄소 배출적인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비용이 덜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데이터 학습 비용이 수천억이 들어요? 외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언어 모델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취재를 나가면 한 번 업그레이드 하는 데만 수천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스타트업이 할 수는 없잖아요. 대기업만 할 수 그쵸, 예. 있잖아요. 그래서 특화된 이런 데이터셋을 따로 이제 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대기업만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그쵸, 솔루션을 만들고 스타트업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좀 이런 생성 AI의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도 이런 생성 AI로 사업이 시작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약간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시장 타겟을 좀 분명히 하고 예술이면 예술,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이렇게 좀 그거에 맞는 데이터셋을 꾸준히 모아서 좀 더 경쟁력 갖춘 전문성 갖춘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네이버도 최근 기사 나오긴 했는데 뭐 서치 GPT라고 해서 뭐 다시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요? 지금 저도 지금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게 클로바우트가 잘 쓰고 있거든요. 너무 잘 쓰죠.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진짜로 좀 성능 자체가 좋고 인식률 되게 네.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괜찮게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KT도 그 지난해 11월인가요? 그때 네. 초거대 AI 모델 믿음을 또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K 챗 GPT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의 그런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한 그런 K 챗 GPT도 올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네.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그쵸, 나와봐야 알죠. 그냥 기대만 해보겠습니다. 네. 그 LG AI 연구원도 엑사원이라고 네. 그 멀티모달로 이루어진 그런 AI 모델 있잖아요. 네, 그것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국내 되게 많네요. 많죠. 카카오도 있고요.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그다음에 KT, LG, AI 연구원 다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우리나라가 오픈 AI의 그 GPT에 그런 너무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챗 GPT 플러스라는 유료 구독 서비스가 나왔다는 거에 굉장히 그쵸.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AI 챗봇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챗 GPT 유료화 이후로 뭔가 그런 이런 AI 챗봇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또 수익성이 이루어지면은
그 챗봇 안에 있는 데이터셋 업데이트 기회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쵸. 네, 그런 돈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챗봇의 이런 모델 성장 가능성도 있고 이거에 따른 그런 산업별로 맞아요. 일어나는 그런 네, 성장도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음, 검색 산업이 잘 돼서 수익성을 낼 수 네. 있었던 거고 아마존이 성장한 것도 클라우드가 성장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AI도 수익성을 내야지 다음 맞습니다. 사업을 이끌 수 있는 거니까 잘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김유장 기자님과 함께 챗 GPT에 대해 의견 나눠봤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